자, 오늘은 젤렌 푸틴 사주와 젤렌스키 사주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내가 왜 옛날에 나는 이제 이런 뭐 유명인 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분석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주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 근데 옛날에 어느 수강생 하나가 선생님 나는 사주를 오래 했는데 사주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주가 안 보이는 게 사주를 분석하는 순서, 이것을 저는 이제 어, 자평진전은 격국론이고 적천수는 억부론이에요. 그러니까 격국은 사회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억부는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어, 격국론으로 보면은 격국론으로 보는 사람들은 격국으로만 보고 억부로 보는 사람들은 억부로만 봐요. 근데 격국이 뭐냐면 식신생재가 있으면 식식생재격이 되면은 만약에 인성운이 오면 인성이 식신을 극파해 버리니까 파격이라서 안 좋아야 돼. 그런데 좋거든. 어? 신약할 때는 인성이 일간을 도와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격국론으로만 보는 것도 또 뭔가 좀 부족해. 또 억부론 적천수를 통해서 억부론으로 봐도 물론 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이런 권력 있고 이런 왕 있는 사람들 보면 억부론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거를 천간은 격으로 보고 지지는 이제 억부로 판단을 하는 것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 내가 이제 사주 상담할 때 보면 천간은 격으로 푸는 것을 여러분들도 봤을 텐데 그거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유명인 사주를 놓고 풀라 그러면은 유명인들은 우리 살아온 내력을 대충 아니까 그게 이제 와닿는단 말이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가끔 이렇게 유명인들 사주를 통해서 사주를 분석해 보는 방법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젤렌스키 푸틴 사주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뭐냐? 임진, 임진, 임진년, 기유월, 유월, 또 병술, 병술일, 임진시. 물론 임진시는 뭐 나오진 않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는 임진시로 많이 떠돌아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만히 보니까 임진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보여서 채용을 했어요. 그럼 이런 이제 우선 사주를 이제 써놓고 점수를 분석하면은 1.5, 0.5, 0.5밖에 안 돼. 그죠? 여기에밖에 근을 못 두니까 0.5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종격으로 갈 수도 없어요. 병화가 술토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종격도 안 돼. 예, 굉장히 신약한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풀라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 때는 병화일간이 수토에 근을 내리고 또 월지가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이라는 정제라는 것은 상당히 부지런하고 정실하고 세심하고 꼼꼼해. 그런데 월간에 기토가 있어서 상관 생제격으로 흘러갔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밀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칠살이 트였어요. 그죠? 칠살이 트고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할 뿐이니까 칠살이 트였단 말이에요. 칠살이 트였는데 그 칠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정관과 칠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만약에
천간으로 올라오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를 봐야죠. 칠살은 일간을 공격하는 열이니까 흑하든지 화사라든지 아니면 합사를 해가지고 막아버려야죠. 일간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리고 정관은 아주 귀한 성이라서 정관이 쓰였다 그러면은 이 정관은 합하거나 극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관인상생을 시키든지 대생관을 시키든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칠살이 올라왔어요. 칠살이 진토에 뿌리를 내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강력하죠. 강력한데 그 사람은 상관 제사를 이깁니다. 상관 제사를 이깁니다. 기토가 이 칠살을 막아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토가 칠살을 막아내고 있으니 상관 제살 쪽으로 한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랑이를 나의 그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다 보니까 그렇게 상관 제살이 된 사람들은 벽이 크고 눈이 밝고 이런 영웅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랑이를 꽤 잡았으니까. 상관 제사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보면은 무인년, 이 사람은 무인년, 이게 언제냐면 1998년이에요. 이때 러시아 연방 보위국으로 취임을 했어. 연방 보위원, KGB라고 말하면 거기에 이제 특보원으로 취임을 했어요. 일을 하시고 1998년 무토가 올라왔죠, 그죠? 무토가 올라왔으니까 또 이걸 칠살을 개월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토가 올라와서 얘기하니까 KGB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특보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음 해 16년에 1999년 이거 인목도 보면 인목도 인술합을 하잖아요. 그죠? 인술합을 하다 보니까 일간도 상해죠. 그래서 이제 그 98년도에 이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1999년은 김연년이에요. 김연년 또 올라왔지. 식상제사 쪽을 타결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묘는 또 묘술합을 해. 묘유충을 하지만은 묘술합을 해서 충중봉합이 되니까 괜찮아. 또 더군다나 이 묘는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을 끌어들였다 얘기야.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고 도장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묘술합을 해가지고 도장이 되니까 이때 1999년에 뭐가 됐냐면은 총리로 취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1999년도에 보리스 예일친 대통령이 사임을 했어. 그러니까 총리가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벌써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가보년이 되면 가보년에 언제냐면은 2014년이에요. 2014년인데 그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처성을 보면은 여기가 처성이죠. 정제구 처성이니까 병신 합을 하고 또 일지가 유금이 일지로 들어오니까 요 처성이란 말이야. 처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요 처성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진유 합을 하고 있어요. 진유 합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처성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 가보년이 되니까는 옷을
여기도 일지술중신금에도 무정신이 있는데 신금하고 병화가 합을 하잖아. 그죠? 이 병화는 신금하고도 병신합이고 이중 신금하고도 병신. 양쪽으로 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인이고 이 사람도 부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갑오년에 들어오면은 갑기가 합을 해요. 갑기가 합을 하면은 갑기토로 변하는데 또 을경도 금으로 변할 수가 있어. 그 기운이 나온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갑목이 힘이 없으면 갑인으로 왔다든지 그러면은 강하니까 관여지동이 되니까 갑목이 소멸되지 않는데 기반되지 않는데 이렇게 갑오로 오면 갑기합하면 그냥 토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토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갑도 갑기합을 해도 수생목 목생화 되니까 살인상생격으로 또 바뀌어버려. 응? 그러니까 이 자신의 권력직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술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진술충을 하고 있잖아. 그죠? 진술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배성이 들어오질 못한다는 얘기야.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충을 풀어줘야 돼. 충으로서 저렇게 충되거는 충으로 풀든지 합으로 풀든지 그래야 여기 그게 열려요. 그래서 이제 갑오년이 됐는데 오술 합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지 배우자궁이 이제 열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유금이 이제 요거는 신은 확실치가 않으니까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오술합을 해버리면 이 유술합으로 들어오던 것이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죠? 진유합으로. 지금은 이 사람은 진유합도 하고 유술합도 하고 있어요. 양합을 하고 있는데 갑오년이 되면 오술합을 하니까 유금이 여기로는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진유합을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무술년은 무술년에도 또 무토가 나왔지. 무토가 나와서 이 칠사를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이때 2018년이에요. 2018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는데 이때 당선이 됐어. 그래서 이 소련은 6년간의 임기니까 올해 2024년 또 투표를 했잖아. 그죠? 올해 갑진년에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선이 됐죠. 그건 뭐냐면 갑목에 갑기합토를 묶었어도 다시 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갑기합을 하면은 갑목이 살아 있으니까 이 기토는 사라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살인 상생격으로 격이 바뀌어서 또 당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올해 당선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대운을 보면은 대운 천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여기가 기토니까 순행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죠? 나가고 여기 1대운이야. 1대운, 11대운, 21대운, 31대운, 41대운, 51대운, 61대운, 71대운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지지는 보고 우선 천간만 봅시다. 이렇게 천간만 보니까 경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경금은 토국수를 하고 있는데 요 경금이 들어오면 토생금 금생수로 바뀌니까 식신제살이 용도가 없어져 버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힘들고 또 신금도 마찬가지지.
토국수를 하고 있어. 토국수를 막아주고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금이 들어와 버리면 토생금, 금생수로 이 칠살이 살아나서 일간을 공격하니까 힘든 시기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임계는 다시 칠살이 오고 그러고 또 간목, 이 사람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은 98년이니까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 그때는. 그러니까 요때는 상당히 힘이 들고 요때는 중살이 되다 보니까 좀 약간 버겁긴 해도 격은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갑대운에 들어오면 갑기합인데 갑기합 토로 변하니까 이게 이제 또 살인상생격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을목도 마찬가지야. 을목도 또 살인상생으로 목국토를 해도 을목이 인성이기 때문에 살인상생으로 해서 또 그 격이 바뀌면서 유지가 돼요. 그때부터. 또 병화운, 정임환. 정화는 또 이게 살인상생격하고는 아니 식신제살격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죠? 병화는 오히려 빅토를 생해서 더 실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렇죠? 또 정대운이야. 정대운에는 어떠냐면은 정임 한목을 해버려. 정임 한목을 하면은 이 실사를 잡아버리면은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합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좋잖아. 그죠? 또, 지금 요 대운으로 71대운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대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가, 정대운으로 들어왔죠. 정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올해는 갑진년이잖아. 그죠? 갑진년. 정운, 갑진년. 자, 그러면은, 정대운에는 지금 이 정임 합살을 하는 운이라서 나쁘지 않잖아. 그죠? 쭉 자기 그걸 간단 말이야. 합살. 오히려 합살도 뭐 이런 식신제살이나 살인상생 못지않게, 좋은 운이야. 만약에 정관을 합해버리면은 그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칠사를 합해버리면 또 상당히 기운이거든. 그렇죠? 근데 올해 갑진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진년. 그리고 갑진년도 마찬가지로 갑기합거래에서 또 살인상생격을 유지를 하잖아. 그죠? 정운이라서 정대운에 들어와 있고 요 간목은 이제 그 10년 이 대운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정임 합사를 하고 있는데 또 합기합을 해서 이 원국에는 뭐냐면은 살인 상생격으로 바뀌는 운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올해 또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어요. 앞으로 또 6년 동안을 또 다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면 거의 뭐 80이 되어서야 이제 권력을 놓게 된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요 진토가 문제야. 요 갑진이 백호거든. 그죠? 백호, 그냥 일반 진술충을 하는 것보다는 갑진이 백호가 되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세요. 요 일주도 병술 백호야. 백호와 백호가 충을 하면은 파급력이 엄청나게 강해. 두 마리의 진토가 와서 이 일지를 부신다 말이야. 일지는 내 하체구 아신이기도 하니까. 그랬는데 이 진토가 두 마리 진토가 들어와서 일지를 부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운을 맞이하게 돼. 왜냐면은 이 원국에는 이미 진술충으로 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운에서 다시 건드리면 바로 동작을 해. 만약에 이것이 원국에서 동하지 않으면 대운에서 건드려주고 세운에서 격발을 시켜야지 움직이는데 지금 이건 원국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세운에서 이렇게 건드려주면은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갑진년이라서 굉장히 세. 원래 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백호를 써요. 백호살이 원래 왕이 쓰는 자리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쓰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백호살이 흉한 거라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뭐 거의 제왕격이니까 백호를 써도 오히려 그것이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건드려주면은 폭발을 하면 되는, 폭발을 하는 게 갑진년이 와서 오늘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올해가 폭발하는 운이에요.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 진술충도 1년 내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격발시키는 해가 있어. 해가 시키면 언제냐면은 이 술은 진술충이 되니까 지지로, 월운에서도 지지로 진술충미가 와야 움직여요. 그러면은 앞으로 오는 것이 술월이 되겠지. 술월이 있고 또 수월이 있어. 올해가 갑기년이니까는 갑기는 2가 되니까 여기 갑술월이 돼요. 갑술월이 되고 또 요거는 10이니까 12에다 2를 더하면 정축월이 돼. 이렇게. 그래서 위험한 때가 술월도 좀 힘들겠다. 술월도 이 연을 건드려 주니까 이게 움직여서 이거를 충하거든. 그죠? 근데 술월인데 술월은 양력으로 한 10월달 되니까 지금 올해가 다음 달에. 그렇지? 9월. 6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요 갑술은 백호가 아니잖아. 그죠? 요거 정축은 백호예요. 12월 달. 그래서 백호가 지금 아주 완전히 달라붙어서 박살을 내고 있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2월, 그러니까 내년으로 1월 달, 1월 달이나 2월 달 경에는 풋진이 상당히 위험한 시기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백호가 지금 천간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냥 무리 없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진이 백호년을 만나서 일지를 충하니까 또 2마리가 달라붙어서 충한단 말이야. 만약에 이것도 맞다 그러면 3마리가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이 사주가 맞다. 풋진 사주가 이것이 뭐 월은 아니래도 임진, 기유, 병술이 풋진 사주가 맞다. 그러면은 올해 10월이나 내년 12월이니까 양력으로 1월, 2월. 근데 나는 요때 양력으로 1월 달이나 2월 달에 굉장히 푸틴한테 상당히 충격이 오겠다라는 걸 제가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젤렌스키를 한번 보면은 대통령의 명조인데 정화가 겨울이죠. 겨울. 축구할래 태어나서 축중에 개수가 올라갔어. 그럼 뭐냐면 이것도 칠살격이에요. 칠살격. 칠살격인데 이 월주는 전간지를 유통을 해. 이거는 천간도 올라갔다가 지지도 올라왔다가 아주 전간지를 유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식신이에요. 그죠? 화생토 식신이니까 칠살격인데 이건 뭐냐면 식신 제살격이 되는 거예요. 이 푸틴도 상관제살이고 젤렌스키도 식신제살격을 가지고 올라왔어. 이것이. 겨울인데 신약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정화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 정미씨도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더라고. 이게 계속 그래서 나도 이제 보니까는 이거 일간 정화가 사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사회 충을 당하고 사축 학금으로 변질이 돼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는 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정도면은 그래도 일근에 근은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토요 정미씨가 나도 타당한 것 같아서 나도 정미씨를 참조를 하고 있어요. 정미씨. 그래서 식신제살격인데 이 사람은 겨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천간의 정화, 그죠? 정화가 이 칠살의 공격을 칠살이 이놈도 공격했다가 이놈도 공격했다 그러는데 같이 이
비겁이 막아주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형제, 친구, 동료의 인덕이 좋겠다. 응? 인덕이 상당히 좋겠다. 왜냐면은 이 정화가 칠살의 횡포를 나눠 쓰고 있거든. 나눠 받고 있거든. 만약에 이것도 정화라 그러면 이것도 아주 상당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땅 포진을 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언제 대운을 보면은 대운 천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역행이니까 개수부터 올라오면 임, 신, 병, 기, 무, 정, 병 이렇게 나가죠. 대우수는 6세야. 6세, 16세, 26세, 36세, 46세, 56세, 66세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임수대운에는 어떠냐면은 관살이 7살인데 관살이 혼잡이 돼서 들어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살은 정관인데 정관은 축토한테 장관 식신극관을 당해버려. 이거 상당히 불길한 운이다 이거죠. 상당히 불길한 운이다. 또 신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토국수를 하고 있는데 토국수를 하고 있어서 식신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금이 들어오면 이게 신금이 날라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토생금 금생수로 가잖아. 그죠? 이거는 이 식신의 효용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안 좋죠. 이때도 안 좋지. 또 경금운은 어때? 경금도 마찬가지로 이 토가 식신인 토가 칠살을 제살하고 있는데 중간에 껴들어와서 통관을 시켜버리니까 식신제살이 부서져 버려. 격이 부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안 좋아요. 이때도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 사람이 이제 무기토운이 딱 들어오면서 그죠? 무기토운이 들어오면서 이 기토가 들어오면은 진짜 이제 이거는 기토는 화생 칙신이라 화생토의 금을 받고 그러니까 축토와 기토가 합쳐서서 이 칠살을 물리친다 이거예요. 이 칠살은 굉장히 힘이 세. 왜냐면은 해축 합을 해가지고 수를 돕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니까 그 칠살을 갖다가 하나로 막든 두 개로 막든 두 개 이상이 되면 제살태가 서너 개가 되면 제살태가로 불길하지만 한해서 이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단 말이야. 무토운도 좋아요. 그죠? 이제 발전하는 거야, 이때부터. 무토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 이제 36살 때 이제 아주 텔레비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때 이제 활동을 막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언제 대통령이 됐냐면은 기해년 5월에 이 사람이 나이로 몇 살이냐면은 43세예요. 43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 기해운 기해년에 당선이 된 거예요. 천간에 전부 기토가 떴어요. 그죠? 식신이 떠가지고 여기서도 공격을 하고 여기서도 극하니까 이때도 상당히 식신제사로 성격하는 기운이란 말이야. 이때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해는 이제 나이가 지금 40 그러니까 이제 무대운에 들어왔어요. 그죠? 지지로는 뭐냐면은 무신대운이야. 무신대운에 들어왔어. 이때가 46살부터니까 지금 이제 49인가 올해가 정사생이니까 48이네. 그죠? 올해 48이네. 그러니까 요때 무신년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운은 지금 상당히 좋은 운을 타고 있고 정화도 마찬가지야. 개축을
토국수를 하는 그 식신제사를 방해를 안 하니까 정화도 마찬가지고 병화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천간에서 격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소년에 이 토생금 금생수로 식신제사를 파괴하는 운 외에는 운이 잘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를 한번 보자 이거지. 올해 무신운 갑진년이야. 갑진년. 작년에 계묘년이었죠. 계묘년. 계묘년에는 뭐냐면은 살이 두 개가 몰려 들어가니까 격은 파괴되지 않지만 일간을 공격하잖아. 그죠? 수국화로. 격은 파괴가 되지 않아. 이게 그러나 이제 실살 두 놈이 덤벼서 이 일간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작년에는 미국의 도움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지원을 시작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나섰는데 상당히 지금 성과가 좋아. 이 사람이. 그래서 갑진년을 들어오게 되면은 갑진년에는 갑이 뜨면은 뭐가 되냐면은 살인상생격이 돼. 그죠? 또 갑목이 뜨면은 살인상생격이 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도 살인상생격으로 그걸 격을 바꿔버리니까 상당히 좋은 운이 됐어. 이것이. 그리고 진토를 보면은 이 사람은 진토를 보면은 진토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충미충을 하고 만약에 미토라 그래도 충미충을 하고 있지만 진토는 형충에 걸리질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푸틴처럼 그렇게 뭐 완전히 지지가 토로 동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깨끗하잖아. 그죠? 깨끗하다 보니까는 승부에서도 내년부터 또 화운이 막 들어와. 내년에 사오미 운이 딱 들어오고, 을사. 그죠?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이제 해운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한테 화운은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좋단 말이야. 그죠? 개인사나 가정사가 다 좋아져. 그리고 천간을 보면은 이것도 살인상생으로 움직이고, 그죠? 병화는 식신제사를 방해하지 않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식신제사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 형제, 친구, 동료들만 더 힘을 나한테 실어주는 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년부터도 상당히 아주 좋은 운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갑진년도 백호운이지만 이 사람은 원국에서 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푸틴만 지금 백호가 살을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운들이 다 나쁘진 않지만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들 보면 두 사람 간의 사주를 놓고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좀 낮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 사주하고 젤렌스키가 지금 짬박질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사주를 비교해서 보면은 어느 편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지금 백호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주고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격도 파괴하지 않고 내년부터 또 사오명으로 딱 좋은 운으로 흘러가니까 푸틴이 부서지고 젤렌스키가 승리를 하겠다, 넘어지겠다. 언제? 12월 달이 나는 이제 올 12월이니까 내년 양력으로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이제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신앙심리학으로 아무리 풀어봐야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간은 벽으로 보고 지지는 억구로 보는 법.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벽과 억구를 함께 쓰는 법이라는 책이 출간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또 한번 관심을 갖고 그 클릭을 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주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주가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이거 천간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책으로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적국과 옥구를 한 방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불러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